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꼭 알아야 될 필수 용어들 참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경매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감정가, 최저가, 유찰, 입찰, 낙찰, 배당, 점유, 말소 기준 권리, 임차인, 명도. 이 외에도 더 많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 코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감정가. 감정가는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경매의 시작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찰, 낙찰, 유찰. 경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찰을 하시는 게 입찰, 낙찰은 최고가가 이제 낙찰자라고 얘기를 하죠. 유찰은 이제 아무도 입찰을 안 했을 때 유찰이라고 하고, 점유, 명도. 점유하고 명도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점유라는 건 누군가가 실제 그 부동산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을 내보내 드려야 되니까 그걸 또 명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배당, 말소 기준 권리, 임차인 관련 사항 등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감정가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을 통해 평가한 부동산의 시장 가치입니다. 일반 시세보다는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일반 시세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저희가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뭐 시세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뭐 부동산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뭐 몇 억이 올랐다, 몇 억이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 부동산 시세가 낮을 때 감정 평가를 했느냐, 이 높은 점에서 감정 평가를 했느냐에 따라서 감정가라는 게 절대 시세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그냥 법원이 이제 이 물건을 얼마에 시작해야 되는가라는 그게 감정까지, 절대 그게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최저가는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해도 유찰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하면은 감정가의 이제 뭐 80%가 최저가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80%에 대한 10%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최저가라는 게 또 존재해야지 이제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감정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시세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낙찰 결정, 최저가 입찰. 일단 입찰부터 가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억짜리 물건이 나왔어도 한번 유찰이 되면 80%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최저가에 맞춰서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최저가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단계별로 방금 말씀드린 한번 유찰됐을 때 80%, 64%, 51%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됩니다. 그 낙찰가는 그 중에서 뭐 30명이 왔든 한 명이 왔든 두 명이 왔든
제일 높게 써낸 사람이 최고 낙찰, 최고 입찰 금액 낙찰가가 되는 거죠. 낙찰자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낙찰가가 되는 거고요. 경매 이제 참여 방식은 그렇습니다. 입찰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 보증금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입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확인을 하고 자기가 이제 투자를 하든 뭐 집을 구매를 하든 하실 곳에 물건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물건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입찰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입찰서 작성을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저가의 10%입니다. 이거는 근데 딱 10%만 정할 수 없는 게, 한번 뭐 미납이라든지 그 낙찰자가 있었는데 미납이 되는 경우에는 최저가의 20%를 납부할 때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재입찰, 유찰이 됐는데 뭐 아무도 입찰 안 했어요. 그러면 또 재입찰이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재입찰을 합니다. 유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낙찰자가 입찰자가 없었을 때 유찰이라고 합니다. 낙찰, 배당은 무엇인가? 예, 최고가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 낙찰 금액으로 한 달 안에 대금 납부를 해야 됩니다. 대금 납부를 하고 나면, 잔금 납부를 하고 나면 그 완납된 잔금으로 법원에서 이제 채권자들, 돈을 빌려준 분들한테 순서대로 낙찰금이 배당이 됩니다.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되고 나면 뭐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절차인데 그냥 배당 절차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세금 납부를 하고 나시면 소득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셀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으셔서 완납하시는 경우에는 법무사를 통해 은행하고 협력되어 있는 법무사를 통해서 그 이전 등기를 마치시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점유와 명도, 이게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점유는 누가 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뭐 집주인이 살고 있다, 권리 분석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집주인이 살고 계시니까. 대신에 이제 명도는 이제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자가 이제 집주인이 살고 계실 경우에 나는 못 나간다, 나갈 돈이 없다, 나 이 집 아니면 갈 데가 없다 라는 식으로 이제 버틸고 계실 때 명도 소송을 하게 되는데, 명도 소송이 가기 전에 거진다 협상이 됩니다. 예, 협상으로 해서 원만한 퇴거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협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명도 소송까지 진행을 해서 법원에 집행관 분들이 나오셔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자가 법원에 등을 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명도 소송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질 거다,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 이기는 싸움입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조금, 근데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100% 승리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뭐 내일 다음 달에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안 비켜준다 이러면은 조금 머리가 아프니까 조금 여유롭게 진행을 하시는 게, 여유를 두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그 부동산을 제가 완벽한 제 소유로 할 수 있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 이거는 권리 분석의 핵심이죠. 이거를 기준을 잡아서 권리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별표 5개짜리. 예. 이 기준 권리를 기점으로 밑으로 있는 건 사라지고 위로 있는 거는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 자, 임차인의 권리. 보시면 확정일자, 뭐 무조건 확정일자 다 받죠. 임차인 계약하실 때. 예. 근데 이제 보증금 순위가 있습니다. 근데 보증금 순위인데 거의 임차인은 거의 다 순위 안에 계시면은 받아가실 수 있는, 1번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말소기준 권리로 봤을 때 그 위에 계시면은 또 제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심오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임차인, 세입자를 말하는 거고요. 명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됐든 집주인이 됐든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 태거를 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게 명도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물건 찾는 노하우도 알려드릴 건데, 오늘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넘어갈게요. 감정가, 법원에서 정한 시세, 출발점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절대 우리 시세가 아닙니다. 최저가, 입찰이 되는 시작가, 입찰서를 낼 수 있는 시작가 이상을 적어야 됩니다. 최저가 이상을 적어야 돼요. 최저가보다 밑으로 적으면은 절대 안 됩니다. 유찰, 아무도 입찰 안 하고 안 했으면은 다음번에 이제 더 한 번 더 유찰이 프로테이지가 감소하면서 최저가가 감소하면서 다시 나오는 거 유찰. 입찰은 이제 뭐 내가 써내고 싶은 금액을 적어서 내는 거. 낙찰은 이제 뭐 가장 높은 금액으로 쓰신 분이 당첨이 되는 거. 배당은 이제 뭐 배당이라는 게 있지만 뭐 크게 뭐 낙찰이 된 분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는 점유. 점유가 이제 임차인이나 세입자 아니면 소유자를 이제 가리키는 거고, 누가 살고 있는지. 말소 기준 권리는 이제 심오한 과정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와 정말 1억짜리 아파트인데 1,0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덜컥 낙찰을 받아서 최고가 입찰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 근데 말소 기준 권리를 분석을 안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세입자 전세금 1억 2천을 제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말소 기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진행하셨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1억짜리 아파트를 1억 3천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정말 큰 실수죠. 뭐 보증금도 날리든지 아니면 인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임차인, 세입자 권리 관계에 따라서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소기준 권리에 인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말씀드린 거고, 명도는
세입자가 됐든 소유자가 됐든 내보내고 이제 부동산을 넘겨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는 실전편 물건 검색하는 어떤 물건이 좋은지 찾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